예,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마이 TV가 민선 8기 1년을 맞아서 특집 편성한 지역 일꾼에게 묻는다. 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맞았는데요. 저는 지역 일꾼을 묻는다 진행을 맡게 된 위더십 연구소의 대표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실 지역 일꾼은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 자연으로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늘공을 하시다가 이제 어공을 하게 되신 거죠. 예,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군 구례군수님 김순호 군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오마이뉴스 시청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구례군수입니다. 먼저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오마이뉴스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저희 구례는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리산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섬진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례는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천년고찰인 지리산에 있는 화엄사, 또 천은사, 네. 영곡사, 사찰이 무려 한 50개가 있거든요. 이런 자연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구례인데, 우리 구례는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아요. 봄에는 산수유꽃하고 벚꽃이 있고, 그다음에 여름으로는 계곡에 물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천은사 계곡이랄지 화엄사 계곡, 그리고 또 가을에는 피아골 단풍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단풍. 또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설산, 설경, 아주 그런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특히 또 올 봄에 3월달 한 달 동안에 저희 구례를 찾아주신 그 방문객들이 무려 약 한 108만 명, 네, 110만 명이 한 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 여름에 곧 휴가철이잖아요. 네. 여름에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구례를 꼭 찾아주십시오. 그러면은 계곡에서 발도 담그고 또 뭐 수박도 드시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례로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맞을 준비를 딱 해놓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뉴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사랑해 주시는 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오늘 군수님 나오셔갖고 하실 말씀을 많으시는데 뭐 첫 번째부터 너무 길게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예. 아무튼 오늘 차근차근 오늘 구례군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군수님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가벼운 질문 몇 가지 드리면 군수가 되겠다. 군수 출마 동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늘공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늘 공무원. 88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쭉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군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읍면장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네, 면장을 여러 가지를 거쳤는데 면장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요구사항들이 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조그만 그런 복지에 자기 또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면장으로서는 해줄 수 없는 한계가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게 군수가 되면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되겠구나. 그리고 내 나름대로에도 구례군의 발전상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전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 다니고 공무원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례 발전을 잘하면 이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평소에. 그러다가 과감하게 2000 몇 년이죠. 제가 이제 공직을 한 6년 정도 남겨놓고 맹퇴를 했었죠. 군수 출마 6년 정도 그러죠.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때 그만두실 때 군수가 돼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 있었죠. 과감하게 맹퇴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을 그럼 해주셨죠. 첫 번째 나와서 첫 번째 되신 거예요? 네, 그런 셈이죠. 지금 재선이시잖아요. 예, 그쵸?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재선을 맡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읍면동장 하셨을 때 아쉬움 그걸 네. 군수가 되시고 나서 좀 잘 그렇죠. 해결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네. 속속들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복지는 어느 정도 잘 챙겨 있다는 저는 내 스스로 자부를 해요. 네. 근데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안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예. 구례군이 갖고 있는 가장 어떤 군정의 핵심적인 어떤 현안이나 어떤 문제는 뭡니까? 현안은 굉장히 많죠. 지금 인구천 소멸이라고 봐요. 인구 소멸이 인구 닥쳐서 소멸. 네. 어떻게 하면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우리 구례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단계에서부터 한 단계 발전돼서 살기 좋은 구례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현안이라고 봅니다. 네. 뭐 인구 소멸이야 지금 저희 구례 같은 경우는 소멸 지역 순위를 보면은 총 13위권에 들어 있어요. 좀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그러죠. 건가요? 빠르게 지금 전체 소멸돼요. 인구가 어떻게 돼요? 저는 한 25,000 됩니다. 그럼 처음 군수님 당선되셨을 때 인구는 어떻게 그때는 되셨어요? 한 27,000 됐거든요. 27,000. 한 한 2,000명 줄였는데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예, 또 줄었네요. 한 2,000명 줄였어요. 물론 이제, 이제 각 시군단 현상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인데 인구를 늘린다는 차원은 살짝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제 출생을 해서 인구를 늘린다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어려운 현실이 됐고, 그렇다면은 관계 인구나 생활 인구를 저희 구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도시권에 있는 청년들이랄지 도시권에서 생활하기 정년퇴직을 하시고 시골로 오시는 이런 손님들을 저희가 맞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청년들은 소득이 받쳐줘야 돼요.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 1년 연봉 4, 5천 원 돼야 돼요. 네. 그러잖아요. 4, 5천 원 나오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있거나 뭐 좀 이렇게 소개할 만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예. 인구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유입 정책을 하는데 그러죠. 그 정책 중에 좀 구례가 하고 있는 좀 모범적인 사례는 뭐가 있나요? 저는 지금 청년들 일자리를 가장 늦춰주는 게 지금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러냐 일자리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상업이나 어디에 이제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이런 것이 일자리가 보는데,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섬진강권 관광 종합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케이블카도 넣고 주변에 풀빌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관광 기반 시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럼 거기에서 청년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일자리만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거 시설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첫째가 주거가 돼야 네. 되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120세대의 지금 임대주택을 청년 임대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말로 저가에 아니면 평생 거기서 살 수 있는 이런 저리 임대주택을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한 가지는 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2,000개 정도 일자리 창출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쿱이라는 저희 구례가 있어요. 생활 협동조합. 그렇죠. 생산자 협동조합의 저희 아이쿱이, 자연드림. 그렇죠. 자연드림. 맞습니다. 자연드림 파크가 우리 구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3단지를 또 조성을 할 겁니다. 3단지를 조성해서 3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가장 거기 핵심이 치유병원이나 실버타운을 운영할 거거든요. 한 15만 평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자리가 나오면은 청년들 일자리를 저희가 지금 제공하려고 그 아이쿱과 계약 체계를 2,100억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했는 것이고 이제 아까 약간 농업적인 소외가 됩니다만은 농업적도 일반 벼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용작물을 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지금 30동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하우스 농사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내에서 감자랄지 오이랄지 호박이랄지 아니면 상추 이런 특용작물을 내서 납품을 하는 저희 구례는 공교롭게도 아까 아이쿱 말씀했잖아요. 네. 아이쿱에서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계약을 생산만 하면 그러죠. 수입 납품은 해서 팔로는 있다. 유통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산만 잘하면 된다. 그러죠. 이런 얘기시네요.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이 관계 유입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생활인구는 관광객 유치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좀 물 마시시고 조금 제가 끊어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조금 요약을 하면 이 군수님이 지역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이 구례 지역 소멸을 해결을 위해서 청년 구례 맞습니다. 젊어지는 구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주거와 관련돼서 120세대 임대를 저리로 해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지금 짓고 있어요. 언제쯤 그게 마무리됩니까?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청년 농부,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아이쿱 자연드림과 함께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만 잘하면 그러죠. 유통은 뭐 알아서 해주는 맞습니다. 이 구조가 된 거잖아요. 굉장히 저는 제가 봐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도 정말 아니 왜냐하면 생산자가 유통까지 고민을 하면 굉장히 좀 피곤하잖아요. 네, 힘들고요. 네, 유통이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준다라는 이게 있으면 나는 생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좋은 김순호 군수의 좋은 솔루션. 그러니까 이 지역 소멸이라는 것이 구례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같이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구례의 솔루션으로서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 얘기하셨는데 이 체류형 관광이라고 하시던데요. 체류형 관광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체류형 관광이라는 것은 구례 와가지고 1박, 2박, 3박을 할 수 있는 체류 시설을 만드는 길게 것이죠. 머물러라. 그러죠. 저희 구례가 공교롭게도 돈 쓰고 가라. 그렇죠. 먹고 자야만이 먹고 쓰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3월달에 한 110만 명이 왔는데 아쉽게도 한 달에 한 달에 100만이면 1년이면 거의 1000만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이제 우리 지역은 봄에는 그렇게 많이 오는데 봄에. 다는 여름, 가을, 겨울에는 좀 적게 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광객이 오면은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서 안 자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것이 지금 저희 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류를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박, 2박, 3박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관광 기반 시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규모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섬진강권 개발 사업 중에서 오산지구 관광단지 조성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저희가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케이블카도 만들고 풀빌라도 만들고 스카이워크랄지 스카이바이크 특히 또 밤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밤의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의 시설을 만들면서 섬진강 주변에 음식거리도 이렇게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박 2일을 하려면 또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은 또 깨끗한 시설을 원하거든요. 저희 구례는 옛날부터 관광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엄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지가 뭐 수학여행 1번 코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광지가 되면서 호텔들이 많이 좀 낡았어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리모델링했던 그런 호텔들은 굉장히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펜션도 계곡이 깊다 보니까 계곡적으로 펜션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현대식 펜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KT 연수원이라고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KT. 예, KT 연수원이 코로나가 오면서 그 문을 닫았죠. 연수원 시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모 기업체 인수를 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주문을 하기를 우리 지역에 와서 1박 2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주라. 네. 이렇게 했었는데 업체가 좋다. 깨끗한 자기들도 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깨끗한다는 지금 해서 투자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 되면은 또 그것도 있고 우리 또 뭐가 더 중요한 게 있냐면은 지리산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리산 정원이 한 400고지, 500고지 산에 숲속 가옥이 다 있습니다. 여기 한 40동 가옥이 있거든요. 하룻밤 주무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런 숙박시설 다 갖추고 있으니까 오면 돼요. 우리 군수님이 그냥 아주 구례군 자랑을 하고 싶으셔갖고 지금 진짜 그러죠. 말만 들어도 너무 뭐 구례 하면 진짜 산수유, 뭐 벚꽃, 그 다음에 화엄사 가장 많은데 자, 이 군수님이 여행 가이드가 됐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이제 4인 가족이거든요. 제가 4인 가족, 아이 둘, 뭐 이런 4인 가족이 1박 2일 동안 아니면 2박 3일 동안 구례에 머무른다. 한번 코스를 한번 짜주시면 어떻게 짜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의뢰를 했다 군수님한테. 그러죠. 김순호 코스. 예.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 딱 오신다. 그러면 제가 그래, 딱 도착했다. 몇 시에 도착하셔야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은 이제 뭐 아침 일찍 갈게요. 오전은 좋고 볼 게 많으니까. 아침 일찍 10시. 10시 정도. 10시에 딱 구례에 도착했습니다. 온다면은 코스는 한 2개 코스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면은 저는 오자마자 우리 그 아파박물관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파박물관요? 그 어딘가요? 그게 이제 우리 전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박물관. 아픈 사람이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그 꽃을 눌러서 아파. 꽃누름이. 누를 앞에서 꽃화. 꽃누름으로 만드는 작품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올해 총 23회째를 했어요. 23년 됐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대통령상이거든요. 1등 그 대상 수상을 저도 처음 들어본 거 보니까. 그래요? 2023년이 된 거다 보니까 각종 작품들이 다 걸려 있어요. 국내 유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국내 유일한 작품. 이게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많은 출품작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대회를 하는데 들어와요. 그래서 올해 23번째를 했는데 그게 아파박물관에 보면 정말 저도 가서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이 작품들이 보통 병풍식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네, 보시면 속도를 좀 빨리 내서 1박 2일 빨리 가야 되니까. 자, 아파박물관 이제 봤습니다. 이제 좀 배고프니까 먼저 뭐 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 10시니까. 또 10시니까 또 봐야 돼요. 바로 옆에가 이제 사성암이 있어요. 사성암이요? 사성이 머무르는데 감자에서 구례골을 보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배고파지는데 갑자기. 그리고 나서 사성에 내려와 가지고 정심은 우리 구례 다슬기 수제비. 우리 전라도 말로는 대사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대사리 수제비. 올갱이. 충청도는 올갱이, 전라도는 대사리, 다슬기. 여기는 다슬기. 다슬기 수제비를 딱 먹고. 제 할머님이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요? 국물이 좀 푸릇푸릇하지 않습니까? 제가 담양입니다 사실. 그러면 잘하시겠네요. 그래갖고 이제 그잘 학독이라는 데다 갈아갖고 이렇게 푸르게 하면 진짜 국물이 푸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이키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수제비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수제비는 섬진강가에가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죠. 드시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우리 수달 생태공원이라고 있어요. 수달 생태공원. 거기에 보면 이제 어류관이 있거든요. 가족분이 오잖아요. 네 명이. 엄마, 아빠, 애기들. 그러면은 거기에 어류관이 있어요. 섬진강에 자생하는 모든 그 어류들 다 모아놓은 이런 것이 먼저 보고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꽃이 있어요. 꽃이 우리 홍매화 꽃을 제가 한 2,300그루 심어놨거든요.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여름에 가면 피어 있지는 않겠네요. 여름에는 이제 폐지가 그늘은 돼 있죠. 그늘이 돼 있고. 좋죠. 거기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운조루가 있어요. 운조루. 그건 이제 옛날에
고택 예. 조선시대 때 양반가의 고택 99칸짜리 그 있는데 굉장히 그 어르신들이 보면은 옛날에 그 양반가의 생활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이제 보시고 그 나와서 밥 먹어야지 또. 아니 이제 점심 먹었는데 그다음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다음에 이제 또 가야 돼요? 화엄사를 한번 봐요. 화엄사. 정말 가서 구례 보고, 하면 화엄사죠. 예, 화엄사 보고 계곡을 쭉 따라서 보고 그다음에 옆에 화엄사 옆에 이제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카페까지. 카페. 뭐 그냥 예. 석석들이 다 하시네 우리 카페가 교수님이. 카페가 한 70억 들어서 만드는 카페가 있는데 정말로 멋있어요. 화엄사 예, 주변에 바로 있다는 거죠? 옆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화엄사에서 차 한 잔 먹고 이제 배가 고프면은 나와서 이제 취향 따라 다 틀리겠지만 저녁 메뉴는 저녁 메뉴는 보통 우리가 저녁 메뉴는 산닭구이. 산닭구이. 예, 산닭구이를 다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산닭구이가 아니면은 버섯 전골. 지리산에 난 버섯 전골.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더 먼다 하면은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면 뭐 여러 가지 소고기도 있고 하지만 지리산 흑돼지 구이도 있고. 이미 배부른.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하룻밤 잔다 하면은 자고. 잠자는 곳은 추천은 아까 말한 지리산 정원 내에 네. 숲속 가옥이 있어요. 지리산 정원 내에 네, 숲속 가옥.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나서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구례 전경이 쫙 펼쳐집니다. 거기서 공기가 거기서 한눈에 보이고 공기가 아주 맑아요. 400곳, 500곳 있다 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와서 아침 해장은 주변에 뭐 저녁에 한잔 하신 거죠? 하는 것이고. 네네. 그 다음 날은 이제 나와서 아침 드시고 이제 간단하게 커피 한번 드시고 네. 이제 그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볼 게 있습니까? 많죠. 그래요? 근데 수목원이 수목원. 수목원. 수목원에 꽃길을 있거든요. 산속 꽃길. 수목원을 걸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소나무 밑에서 수국이 저희가 한 10만 송이 심어놨거든요. 지금 또 수국철이잖아요. 지금 딱 수국철이 딱 좋아요 지금. 지금 딱 좋네요. 네. 지금 가셔야겠네. 수국 보고 계곡에서 발 담그고 그리고 나와서 점심 드시고 오후에 귀환하시고 1박 2일 코스는 그건 좋죠. 야 진짜 지금 그 인터뷰 시작한 이래래 우리 김순호 군수님이 눈이 반짝반짝하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가이드 코스 이게 즉석에서 이렇게 짜기 쉽지 않습니다. 지역을 속속들이 알아야 이게 짤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술술술술 나오시네. 지금도 뭐 2박 3일 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더 있죠 이제. 오늘 이것만 할 수 없어서 제가 더 소개를 못했어요. 저기 아무튼 구례군청 그 게시판 같은 데다가 좀 코스를 좀 김순호 코스를 좀 게시해 주세요. 1박 2일, 2박 3일 뭐 이렇게 해서. 코스는 돼 있는데 거기다 김순호만 넣을까 싶습니다. 군수님 추천 코스로. 아무튼 저도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실제 4인 가족이고 여름 휴가 계획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구례로 여러분 와요. 지금 구례로 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김순호 군수님이 추천하는 김순호 코스 이 코스는 꼭 한번 추천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오늘 서울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예. 네, 서울 지금 오신 김에 지금 여기 스튜디오 오신 건데 어제 무슨 행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흙과 관련된 행사라고 들었는데 흙 살리기 저희가 정책을 추진합니다. 흙 살리기. 네. 이게 이제 저는 뭐냐면은 지금 전국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 지방자치단체 추진한 사업인데 이 흙 살리기 차원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 지금 이상 기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 기온 때문에 폭우, 집중, 기후 변화 뭐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뭐 대형 산불 또 폭풍 맞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되잖아요. 이게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탄소가 자꾸 배출돼서 기후가 뜨거워지니까 발생된 건데 이 흙이라는 게 흙 속에는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흙 속에는 2억 5천만 톤의 탄소가 저장돼 있어요. 흙 안에. 흙 안에. 근데 이 흙이 미생물이 풍부한 흙이면은 지금 공기 중에 돌고 있는 탄소를 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흙이 산성화가 되면은 비료를 치거나 농약을 하고 흙이 딱딱해지면은
안에 가지고 있는 탄소가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공기를 뜨겁게 한다 이런 논리를 갖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일종 기후 변화 원인을 제공할 수 그러죠. 있다는 거죠. 예. 흙이 흙이 지심 옛날에는 지심이라고도 하고 그죠. 지력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큰 중심은 흙입니다. 아. 여러 가지 뭐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도 흙에서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생산화 과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약 그다음에 뭐 비료, 화학성비를 찾지 않습니까? 네. 이걸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흙 살리기 정책을 하는 것은 흙을 살리자는 것이죠. 흙을 살리면은 아까 그런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잡아낼 역할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좋은 건강한 흙에서 나온 농산물을 먹자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느 학설에 보면은 20년 전에 사과 1개하고 네. 지금 현재 사과 30개하고 똑같은 성분을 맛 비교한대요. 그 정도로 지금의 사과는 네. 성분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20년 전에는 자연 농법을 했기 때문에 성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흙의 문제다. 그렇죠. 흙의 문제죠. 흙의 변화다. 지금 현재 흙이 산성화된 흙을 갖다가 이제는 미생물이 풍부한 그런 네. 흙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흙의 흙살리기 운동이라 지금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흙살리기 운동은 충분한 미생물이 되어 있는 흙을 만들기 위해서 양질의 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탭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이런 액비도 뿌려줘야 되고. 제가 최근에 중국을 다녀왔어요. 네. 얼마 전에 중국 영성시를 다녀왔는데 영성시에 가면은 미네랄이 풍부한 다시마 공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에서만 그 공정에서만 40% 생산을 내네요. 산둥시에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다시마 액비죠. 액비가 농작물에 뿌려지고 이 땅속에 살포가 되면은 미네랄이 풍부한 땅으로 변합니다. 그 다시마 액비를 그러죠. 뿌렸을 때 흙이 바뀐다. 그렇죠. 흙도 바뀌고 농산물도 굉장히 그 비료나 농약을 않고 튼튼하게 키우고 당분도 좋고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이 거기서 나와요. 항암 성분이랄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살짝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저희는 이제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흙 살린 것도 볏짚도 쓸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양질의 퇴비를 넣어서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흙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굴에서 나는 농산물은 고가에 팔 수가 있죠. 그래서 농민 소득도 고가를 올린다는 거죠. 지금 1,000원짜리가 2,000원, 3,000원이 팔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전국의 건강한 밥상을 올리는 것이죠. 이게 저희 흙살리기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굴의 흙은 원래 다른 데 흙보다 더 나은 성분이 지금 있는 건가요? 현재도?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는 한 6년 전부터 전 지역을 친환경 농업 선포지로 했거든요. 구례군 전체를. 친환경 농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친환경 농업이 쉽지만 않습니다. 네. 어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정말로 되면은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흙살리기를 저희 구례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럼 이것도 뭐 다 자연드림 하고 있는 아이쿱이랑 좀 서로 연계돼서 약간은 연계가 돼요. 연계가 돼서. 그럼 지금 그 중국의 뭐 융청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마 액비도 하고 뭐 퇴비도 이렇게 해서 일종의 흙을 바꾸겠다 하는 거네요. 흙을 바꿔서 우리 건강을 맞습니다. 바꿔내겠다. 건강한 농작물을 생산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건강한 밥상을 내서 건강을 지키겠다. 이게 지금 제 것이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막 가슴이 막 뛰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흙 얘기하니까 흙군수이네요. 흙군수. 그렇죠. 미스터 흙. 저는 저지가 이게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죠. 우리 이거 계속 하시면 김순호 군수님은 구례 군수 차원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말씀대로면 셀레룸이 굉장히 많은 오이나 뭐 사과가 생산되면서 이 항암식품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검증이 된 것이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제 그 바다 속에 있는 바닷물을 심층수를 끌어올려서
짠맛은 다 빼버리고 네. 물만 가지고 농작물에 뿌렸던 거 있었거든요. 네, 에필. 네, 네. 그 농작물에서 나왔던 것을 검사를 해보니까 항암에 좋은 파이토케미칼인가 항암에 좋은 그 예방 성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이 지금 그 쌀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밥도 항암 먹어. 쌀이 있어요. 예, 항암쌀. 제가 밥도 먹어봤어요. 근데 그건 일부 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하게 되면은 저희는 벼에도 지금 내년도에는 접목을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지금 있어요. 뭐 이런 시도를 하는 흙을 이야기하는 분은 저는 처음 든 것 같은데요, 군수님. 전 지금 그럴 거예요. 전국에서 처음 아니세요? 흙을, 처음이에요. 우리 흙살리기 운동은 이번에 처음이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지난번 4월달인가 흙살리 선포식도 했고 어제 이제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흙살리기 토론을 했던 것이죠. 이제 국회에서 하신 거예요? 국회에서 했던 것이 어떠세요? 반응은 좀 어땠어요? 현장에서? 다 처음에는 다 생소보다 했는데 이제 네. 전문 교수를 모여놓고 네. 하다 보니까 충분히 흙을 살리면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겠다. 또 기후 변화도 정말 조금이지만은 우리가 시발점이 되잖아요. 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은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 네. 아니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군수님은 흙을 살리려고 진짜 흙을 살려서 항암에 좋은 건강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그러죠. 암을 유발하는 폐수를 정말. 지금 투기하려고 하는 지금 일본의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미적지근하게 아니 미적지근이 아니라 거의 동의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뭐 다음 뭐 지역의 이슈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지금 구례군의 또 수건 중에 케이블카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리산 케이블카. 예, 지금 맞습니다. 군수님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이 케이블카 꼭 돼야 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저희가 우리 구례군민의 수건은 네. 무려 35년 됐어요. 이 케이블카를 놓자는 게 옛날에 명성그룹에서부터 흘러다가 못했던 건데 30년 된 35년 됐는데 네. 딱 제가 우리 구례의 케이블카는 구례의 지상 케이블카는 다른 지역은 좀 틀려요. 우리 구례의 지상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은 저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되는 케이블카로 좀 봅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이런 케이블카라고. 왜 이유가 있냐면은 지금 저희들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이 관광형 도로가 있어요. 네. 여기에 80년대에 이제 그 군사형 도로를 만들어 지금 관광형 도로가 돼버렸는데 이 도로에 1년이면 차가 50만 대 이상이 올라갑니다. 정말로 한여름에 가서 보면요. 매캐한 냄새가 고무타는 냄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시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주차가 50만 대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휴일날 아침 9시면 만차가 되고 주차장이 있거든요. 만차가 되고 양쪽 도로변으로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킵니까? 그리고 차창 밖으로 쓰레기 버리죠. 동물 죽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차 받쳐놓고 계곡 가서 밥해 먹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오염이거든요. 저는 이 도로를 막아볼 거예요. 이 도로를 못 쓰게 막고 기존 도로를 막아버리고 이 도로도 세면 다 걷어내고 흙길이나 뭐 자연적으로 생태의 자연길을 냈둬야죠. 차가 못 다니게 만들고 세면 걷어내고 대신 이제 산불이 날까 싶으면 임도는 놔둬야 돼요. 세면 걷어놓고 임도 놔두면 되니까 한쪽은 나무 심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케이블카를 놓자는 거죠. 케이블카 환경 오염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케이블카가 환경 오염 시설이다, 환경 훼손 시설 본다면은 외국은 어쩌겠어요? 선진국들은 중국, 우리 뭐입니까? 그 뭐 장가게 뭐 알잖아요. 어디 다낭시 또 스위스의 융프라워 다 케이블카 두 갈래씩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환경론자들이 반대를 해서 이게 허가를 안 해줘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저는 이게 환경을 살리는 쪽으로라도 꼭 케이블카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민선 7기 때부터 군수님은 했었어요. 계속해서 주장했던 건가요? 예, 제가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용역을 마쳐서 2021년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환경부에다가. 근데 2022년도에 작년도에
보류가 돼버렸어요. 반려가 돼버렸어요. 안 된다고. 어떤 이유로? 자연 훼손 뭐 이런가요? 예, 이유는 세 가지를 들었는데 네. 뭐 자연 훼손, 환경성, 뭐 기술성, 또 합의성 이렇게 있겠는데, 근데 그건 다 핑계예요. 다 네, 핑계고. 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내가 다시 이제 용역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달 정도면 용역이 나오면은 11월, 12월 중에 다시 또 환경 신청할 겁니다. 지금 이번에 강원도 양양 오색 케이블카가 예.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케이블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구례 케이블카는 다른 지역 케이블카 신청하고 좀 틀리다는 논리 하에서 사실 틀리니까. 그리고 우리 앵커님, 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균형 발전, 네. 지방 소멸, 인구 소멸에 의한 벗어나는 이런 정책, 이것이 될라 하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케이블카 같은 것도 환경 회사에 안 되니까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주냐? 이게 환경론자들이 몇 명이 환경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국립공원 지역 내에 들어가거든요. 국립공원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립공원 심의위원들이 그걸 심의를 해요.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환경론자들이 거의 한 70~80%가 그 심의위원들은 심의위원이다.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과감하게 케이블카 하나 해줌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젊은 사람들이 저는 한 몇천 명은 내려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례 같은 사계가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이제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휴일날 하루에 10,000명 와요. 아, 되게 좋더라고요. 저 하루에 가봤거든요. 10,000명 하루에. 제가 케이블카 좋아하는데 목포 케이블카가 케이블카 중에는 1등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달산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건 해상 케이블카. 바다도 보이고 이게 유달산 거기 내려가고 또 이 산도 보고 막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건 해상 케이블카 아닙니까? 네, 해상 네. 케이블카는 심리가 한 번 가면 잘 안 가요. 근데 우리 구례는 봄, 여름, 가을 다 틀리잖아요. 네. 봄에는 꽃, 그렇죠, 여름에는 그렇죠. 운해, 가을은 단풍, 겨울에는 눈. 또, 눈 정말 장관이고 두 번, 세 번 올 거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올 거 아닙니까? 슈퍼가 생기거나 술집이 생기거나 식당이 생기거나 편의점 다 생기죠. 그럼 이 장사를 누가 합니까? 젊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도시에 나가는 젊은 사람 오게 돼 있죠. 돈 벌라고.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우리 구례 산동리 온천지구라고 있어요. 산동 온천지구에서 산수유꽃 피는 네, 산수유, 지구. 맞아요. 거기서부터 노고단 밑에까지 약 밑에 올라가는 몇 계획이에요. 킬로예요? 그 예를 들면 한 3.2km 돼요. 3.2km. 그러면 몇 분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시간은 모르겠어요. 네. 이 속도가 어느 속도에 따라 다를 수 다 있으니까요. 틀린 것이니까 예. 이렇게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논리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노령화되잖아요. 노령화되는데 이 노인들의 맞습니다. 일종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권한, 권리 이거 차원에서 보면 이 케이블카를 통해 갖고 아니 젊은 사람들은 젊으니까 걸어서도 가고 가니까. 차 타고 가는데 노인분들은 이제 좀 그런 게 접근권, 그러니까 일종의 이 자연에 대한 접근권 차원에서 보면 맞습니다. 케이블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노령 인구조차도 이런 노고단의 장관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장애인, 예, 장애인, 어린이 예, 맞습니다. 다 봐야죠. 네,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저도 들은 게 있어서 아무튼 꼭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튼 김순호 군정 안에서 해결하시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거죠. 예,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군수님 이게 군정 얘기하니까 그냥 목소리 힘이 확 들어가시네. 지금 아는 거 나오니까 그냥. 그런 것이 돼야지만 군이 살죠. 그러니까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공무원 하실 때 좀 고집이 세지 않았어요?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공무원 하실 때 군수님하고 좀 싸우셨죠? 약간 그러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수하고 싸우다가 에라 내가 군수가 돼보겠다. 네, 그러는데 나만의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나만의 그런 잘 하셨습니다. 스케일이 있는 것이니까. 네, 아니 그러죠. 근데 되게 뚝심이 쫙 느껴지고 기운이 확 느껴지네요. 그래요? 네, 꼭 고맙습니다. 되실 것 같아요. 저 케이블카 꼭 저는 되면 저 좀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사심을 채우는 방송인데. 네. 아니 뭐 이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 달라고 보내주신 것 중에 이거 이게 하나 있는데
양수 발전소? 예. 양수 발전소가 뭡니까? 일단 개념부터 한번. 양수 발전소는 에너지원을 이제 뭐랄까 만든다는 그런 차원이죠. 예.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게 뭐냐면은 저수지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하부 저수지와 상부 저수지를. 그래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전력 수급이 적은 시간대에, 적은 시간대에는 하부에 줄 수 있는 물을 상부로 끌어올려놔요. 그랬다가 물이 떨어지는 낙차로 이용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부를 놨다가 이제 전력 수급이 많은 시간대에 상부에 있는 물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 떨어뜨리는 힘에 의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체계가 양수 발전인데 양수 발전을 제가 지금 무주에 하나 있어요. 무주에 하나 있습니까? 제가 한번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이 발전소가 친환경적으로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관광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가 관광객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이런 하나의 2차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구례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경제적인 효과도 맞죠. 1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그런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걸 지으려면 1조 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가 한전이 투자하는 건가요? 아니 이것은 산업자원부? 국가 그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해주는 건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일자리 창출도 많이 나오고 한 100여 개 나오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구례는 또 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부발전소하고 연계해서 지금 공모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부발전소에서 보기를 우리 전남에서는 우리 구례가 지금 시초 하나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공모 신청을. 그래서 중부발전소에서도 우리 구례 입지 요건이 좋다. 중부는 그런 지금 하고 있고 어제 그래서 그동안에 뭐 해박식도 했겠습니다만 어제도 중부발전소 임직원들이 구례를 방문했어요. 어제 그제구나 그제 와가지고 방문해서 우리 그래서 워크숍도 하면서 현지도 보고 구례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단위성도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성도 또 말을 했고 중부발전소하고 우리 구례군하고 또 전남도하고 같이 해서 올 하반기에 산자부에 응모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그러죠.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도 좀 있는 거고, 소비 여력도 있는 거고 여기 오게 되면. 그래도 관광 기반시도 되는 것이고. 관광의 기반시도 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꼭 군과 의회가 함께 해갖고. 이 군수님이 유치하려고 하는 양수 발전소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잘 아는 개념은 아니라서 근데 꼭 질문을 해달라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같아요.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뭐 끝으로 우리 군수님 혹시 군정에 앞으로 내가 김순호 군수, 김순호 시대에 진짜 이것만은 꼭 해내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라면 꼭. 네, 저는 이제 내가 이제 민선 7기를 거치고 이제 민선 7기 때는 밑그림은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8기 때는 실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지금은 관계 인구, 생활 인구, 유입 인구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들어오려면 뭔가 보일 수 있는 것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을. 제가 국책 사업으로 큰 것이 아까 우리 오산 쪽에 케이블카를 한 2천억 정도의 투자 계획이 됩니다. 그걸 할 것이고요. 그 섬진강 관광벨트가 쭉 섬진강 살리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화엄사 고정이 더 중요해요. 화엄사 고정. 옛날에 화엄 성지라 해가지고 수학여행 1번지였는데 요즘은 수학여행 다 안 가잖아요. 그래서 화엄사회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 투자해서 뭐 우리 그가 지금 반달 가슴공도 그가 있거든요. 반달 가슴공을 이용한 어린이 체험 시설을 할지 어린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또 온천권역이 있잖아요. 온천은 지금 온천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전히 죽었어요.
사중집밥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온천도 리모델링을 할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온천장 바로 옆에가 우리 27월짜리 골프장도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조성하려고. 그래서 골프장이 조성되면은 온천장이 같이 고급 빌라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연계되는 이런 관광 기반 시설, 특히 또 이제 구례읍은 우리 구례 인구 전체의 40%가 구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깨끗한 구례를 만들 것이고 문화하고 예술하고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한 45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각 골목길 정비 다 하고 노후된 주택 다 정비하고 오일시장 다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런 것이 각자 연계가 되면은 구례를 쳐다본 유입 인구가 저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정부 부처에 이런 기회가 되면 좀 말을 합니다. 네. 지방 소멸 시대에 또 지방 균형 발전 시대에 정부에서는 각종 지방을 살려주겠다, 지방으로 인구를 이렇게 배출하겠다 이런 정책을 말만 하고 있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방에서 단체장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주게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인데 말은 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각종 규제나 이게 너무 강화돼 있어요. 중앙 집권적으로 간섭은 좀 덜 해야 되는데 중앙 집권적으로 다 돼 있어. 한 예를 든다면 아까 케이블카 말씀했잖아요. 케이블카도 왜 그걸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냐 그 말이죠. 광역 단체로 모든 권한을 주면은 광역 단체에서 판단할 것이고 시장 군수들이 다 지금은 잘못하면 주민 소환제 당하고 다 그러잖아요. 어느 누가 어느 누가 그것을 막 섣불리 하고 막 개발하겠습니까? 그런 권한을 줘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산림 있거든요. 임지, 임이 아니면 이제 보전 임지라고 하는데 보전 임지를 뭔가 개발하려 했을 때 10,000평방미터 이하는 저희 군수가 허가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허가를. 근데 그게 또 뭐이 또 딱 중앙부처 잡아놓냐면은 허가는 군수 권한인데 중앙에 산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인가를 해줘야 군수가 하려고 되고. 그러면 이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남겨줘야죠. 이런 정책 또 그리고 또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에다가 우리 10,000평방미터 이하는 군수 권한인데 10,000평방미터 이하면은 3,000평이거든요. 3,300평. 정말 조그마해요.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더 크게 해줘야 하는데 그 정도만 해놓고 그것도 하려면 한 2년까지 걸립니다. 행정 절차 거치면은 2년 3년 걸치고 또 그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지방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각종 규제들을 중앙 부처에서 정확히 보고 과감하게 지방을 이양을 시켜주면 지방이 발전되고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51% 인구가 지방으로 내려오죠. 안 그럽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이게 좀 저런 것이 좀 제가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군수님 진짜 방언 터졌습니다 지금. 진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공부 좀 하려니까 방학이라고. 이제 진짜 말씀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다시 좀 시작해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도 사실 시에 서울시에 보좌관으로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늘 했던 얘기가 이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이 자치가 아니다. 지방자치 아닙니다. 아니 하다못해 인사조차도 서울시도 국장 한 자리 늘리고 뭐 부시장 하나 늘릴 때 행안부가 다 허가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방자치가 벌써 민선 8기로 들어섰는데 여전히 지금 지방의 지역의 일꾼들, 지역의 리더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람들이 책임지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정은 또 중앙에서 했는데 결국은 책임은 군수가 되고 시장이 지라는 이런 구조는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결정한 사람이 책임지게 해야 된다. 우리 군수님 말씀처럼 24시간 365일 감시당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국민이 평가하고 시민이 평가하는데 그걸 정부가 왜 나서서 본인들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자꾸 막냐. 그러니까 진짜 나쁜 일만 아니면 다 해봐라. 그리고 국민한테 평가받고 맞습니다. 시민한테 평가받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지금 군수님의 이 답답한 맞습니다. 마음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입니다. 긴 시간 아무튼 여러분들 오마이 뉴스가 특집으로 편성한 민선 8기 1년 기념하는
지역 일꾼에게 듣는다. 구례 군수님, 김순호 군수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제가 느꼈던 건 진정한 구례 전문가구나. 정말 예. 구례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질문에는 조금 그런데 구례와 관련된 질문이나 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한 김순호 1박 2일 코스 저도 꼭 한번 기억했다가 꼭 가족끼랑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예,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 휴가 맞춰서 혹시 여름 휴가 계획을 아직 뭐 계획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구례군 강력 추천합니다. 예, 군수님도 추천하시죠? 그러죠. 예, 꼭 오십시오. 예. 여러분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로 여름 휴가 꼭 가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특집이 준비됐나요? 다음 특집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민선 8기 1주년 기념으로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준비한 지역 일꾼에게 묻는다. 구례 군수편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